안녕하세요. 예, 6월 26일 보안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조금 시끄러운 한 주였어요. 우리나라 금융기관 대상으로 알마다 컬렉티브라는 그룹에서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.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랜섬을 제공하라고 이메일이 꽤 맞죠? 많은 금융기관에 전달이 됐습니다. 그리고 뭐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사실 작은 공격은 들어왔습니다. 이미 조금씩 시험적으로 그 맛보기 공격은 일단 들어왔었고요. 예, 공격. 다양색도 크지는 않아서 아주 큰 여파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좀 고생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뭐 공격을 위한 공격은 아니었고요. 그 이메일에 뭐 작은 공격을 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니네 로그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 측면에서 좀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자, 그 계기로 이 알마다 컬렉티브가 도대체 뭐 어떤 집단인지 저희가 사실 뭐 쭉 봐왔던 곳이라서 오늘 좀 그걸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좀 앞부분을 더 하고요. 그래서 많은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알마다 컬렉티브에 대한 좀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 보안 뉴스 시작하면서부터도 디디4BC로 시작해서 네. 그 관련된 얘기를 많이 시작했었고요. 일단 디디4BC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요청했던 공격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와, 뭐는 비트코인이나 예, 횟수로는 벌써 2년이 되네요. 2015년 10월쯤에 사실, 그러니까 9월쯤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디디4BC가 디디4BC 디도스 포 비트코인,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위해서 우린 디도스를 한다,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단체가 등장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일부 금융기관이 공격을 받았었습니다. 그렇죠. 이 당시에 사실 일본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아서 일본하고 호주 쪽에 꽤 많은 공격성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. 네, 그래서 이때 아주 큰 시사점이 뭐였냐면 일본도 좀 놀랐어요. 국제적인 어떤 해커들이 사실 그 비영어권 국가 사이트들 그렇게 많이 공격을 안 했었는데 이 계기로 일본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습니다. 디디4BC 얘기를 왜 하냐면 디디4BC 공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주춤해질 때쯤 이제 알마다 컬렉티브라는 그룹이 나왔고요.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디디4BC랑 공격 방법이 똑같았습니다. 공격 방법이나 메일을 보내는 메일도 방법. 거의 그 패턴이 똑같은 거에 카피페이스트, 카피페이스트 수준이었어요. 카피페이스트 약간 잘못한 경우도 좀 있었고 예. 어쨌든 그 디디4BC가 처음에 사용하던 패턴을 그대로 그 카피해서 들어와서 카피캣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뉴스를 자칭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정확한 소식은 사실 없습니다. 알마다 컬렉티브에 대한 썰이 굉장히 많고요. 그 썰 중에 하나는 디디4BC의 어떤 핵심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만든 것이다.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다. 이건 완전히 불하다. 그렇죠. 이건 그냥 이메일만 똑같이 보내가지고 돈을 뜯으려는 집단이다까지 굉장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사실은 그 보안 사고나 해킹 사고가 그 당사자가 진짜 명확하게 밝혀지는 케이스도 그다지 많지가 별로 않고 없죠. 잡힌다고 해도 그 백그라운드 내용들이 그다지 그 공유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디디4BC를 살펴보면 확인된 공격 개수는 141개로 상당히 많았고요.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아카마이에서 리포트가 9월에 나오면서 공격은 확 줄었습니다. 그리고 줄음과 동시에 2016년 1월에 디디4BC의 핵심 용의자들로 예상되는 2명이 체포가 돼서 디디4BC는 사실 완전히 없어졌고요. 공격 자체가 없어졌고 단지 그러면서 이제 알마다 컬렉티브가 바로 또 튀어나와서 디디4BC가 주춤해지면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그 2016년 1월에 디디4BC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알마다 컬렉티브의 활동도 줄었어요. 그래서 이때 결국은 다 체포된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디디4BC 그 알마다 컬렉티브도 이제 활동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은 알마다 컬렉티브 이름으로 많이 나와서 이것은 이제 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또 알마다 컬렉티브가 여러 군데 있구나라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.
그 실제로 그리스의 뭐 회사 잠깐만 실제로 2015년 11월에 프로톤 메일이라는 곳을 공격을 했고 여기서는 랜섬을 지불을 했어요. 네. 근데 지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랜섬을 받은 측 입장에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사실 알마다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킹들은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거죠. 그래서 일축에서는 이건 공격 아니야. 공격 안 하래드리고 그냥 이메일만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공격이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 실제 아카마이가 이제 그 알마다 콜렉티브로 확인된 공격이 이제 700메가까지가 관측됐다는 게 요즘 뉴스에 좀 나왔는데요. 그거는 사실 2015년에 예전 한 얘기죠. 얘기예요. 네. 지금 최신 뉴스들을 보시면 이제 알마다 콜렉티브도 한 60기가bps의 공격은 실제로 집행한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들어와서는 2월에는 일본, 그 다음에 그 같은 달에 좀 뒷부분에 대만까지 공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공격은 실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단지 이번에 이제 들어온 게 이메일만 던지는 애들인지 아니면 공격을 하는 애들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일단 시범적인 트래픽을 쏜 걸 보면 네. 공격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규모나 양 자체가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. 지금 대부분 금융권에서 자신 있게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10기가 이내 20기가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ISP하고 그 금융권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형태로도 가능할 텐데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공격들이 커지고 있어서 네. 굉장히 큰 규모의 공격이 들어오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거죠. 네, 그리고 아주 크지 않더라도 사실 요즘 60에서 한 80, 90기가bps가 거의 스위트스팟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정도 규모만 돼도 웬만한 사이트는 다 공격이 가능하고 불능시킬 수 있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위협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번이 좀 다른 점은 예전에 이제 알마다 콜렉티브가 이메일만 보낸다, 공격도 안 하면서 이메일 보내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라는 악명을 얻은 데는 사실 지금이랑 좀 다른 형태의 메일을 보냈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기관들이 메일을 받았는데 그 모든 기관들이 그 입금을 하라는 비트코인 주소가 다 같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굉장히 아마추어 특한 공격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알마다 콜렉티브라는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는 애들은 공격이 아니고 그냥 이메일만 보내는 애들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험 공격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IP 주소까지 찍어서 이 IP 주소가 니네 주소지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주소도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좀 완전 블러프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저희 공격일이 이제 27일을 받은 데도 있고 28일을 받은 데도 있거든요. 그래서 27, 28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보안 뉴스 나가고 난 뒤에 다음번 보안 뉴스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모니터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좀 요약을 하자면 디도스4 비트코인이라는 DD4BC 2015년 10월에 있던 그 공격 집단과 유사한 방법과 어떻게 보면 카피캣일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애들일 수도 있고요. 그게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지면서 좀 조용하다가 2017년 와가지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 걸로 보이는 그런 공격 집단입니다.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이런 공격들이 계속 될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공격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쉽게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걱정은 예전에 DD4BC나 그 알마다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디도스 공격만 했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규모도 되고 장비로도 어느 정도 커버리지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정보를 보면 단순한 디도스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공격도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단순히 디도스에만 포커스하고 있다가 어플리케이션 얘기 공격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쪽에 다 밸런싱을 좀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당연히 알마다가 또 카피캣이라 그러면 알마다의 카피캣도 또 그렇죠.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카드 이브스키 발음 안 돼요? 카드 이브스키
라는 폴란드 쪽 집단이랑 메리디안 컬렉티브라는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는 해킹 집단도 발견이 됐는데 이 두 개 다 실제 공격을 한 거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메일 모방으로 보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고요. 두 번째 소식은 또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큰 사이트 하나가 공격을 받았습니다. 스카이프가 그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 작동을 지연되거나 작동이 안 되는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래서 주로 유럽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. 네. 최근에 스카이프가 국내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굉장히 편하게 쉽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많이 쓰는 그 SNS 중에 하나인데 네. 이쪽에다가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네. 공격했다라는 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 공격 한 측은 사이버 팀이라는 곳이고요.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타겟까지 밝혔는데 스팀이라는 곳을 다음 타겟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캠페인 이름이 스카이프 다운인데 왜 굳이 갑자기 스팀으로 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스카이프 쪽에 효과가 있으니까 옮겨서 또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 유명한 메신저 서비스, 뭐 채팅 서비스,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타켓이 되고 있고 그 어디도 안전한 게 없는 서비스, 네. 어디도 100% 완벽한 서비스를 준비하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. 네.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명성을 좀 얻으려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특별한 뭐 랜섬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보통 이러면 이제 뭐 스카이프는 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유감을 갖고 공격한다 이게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. 그냥 헬로 월드 그룹 공격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해킹 그룹의 이제 이름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옮겨다니면서 공격을 하면 유명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또 돈 벌려고 그렇죠. 할 수 있겠죠. 지금 뭐 랜섬웨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자꾸들 돈 버는 것들이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네임을 가지고 공격하려는 공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공격이 성공을 했으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이제 다른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. 아무튼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스카이프에서도 공격을 받은 거에 대한 인정을 했습니다.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실제로 확인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보안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드리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될 만한 게 뭐 굉장히 많은 공격이 전 세계 다 풀리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특정 국가나 특정 사이트에 하나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게 그 서비스에 문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다 자 사례 있잖아 내가 해봤잖아 앞으로 할 거야 그러게 되면 나머지는 그게 실질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만큼에 대한 준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아까 그 프로톤 메일 공격에서도 봤듯이 이 해커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사실 어디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운이 됐다라는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여러 해킹 그룹이 또 거기 또 공격하러 가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누가 쓰러뜨렸더라라는 검증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쓰러뜨릴 수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. 어디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비슷한 그룹들이 또 거기 똑같이 공격을 하러 간다는 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누가 공격했느냐에 또 명성을 얻는 게 돈에 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. 예, 아무튼 뭐 다음 주 뭐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요. 뭐 저희 아카마이에서도 지금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뵙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하면 다 다음 주에 뵙는데 아무튼 그동안 별일 없이 했으면 좋겠네요. 다음 주에 호에 안 나가고 다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